한국전쟁이 일어난 6월 25일과 정전기념일인 7월 27일 즈음에는 비무장지대 DMZ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상과 다큐멘터리, 기사는 전쟁의 아픔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DMZ의 다양한 생태 환경을 비추며 보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DMZ와 관련한 다양한 비전을 제시했지만 꾸준히 추진되지 못하고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습니다. 다양한 미디어가 DMZ에 대해 다뤘지만 왜 보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회적인 공론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5개 군과 경기도 연천군, DMZ 접경지역 일대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며 보전해야 할 중요한 자연유산임이 확인됐습니다. DMZ와 민간인 통제구역은 한국전쟁의 상흔을 치유하며 그 자리에 있습니다. 1952년 유엔군과 북한군이 휴전을 전제로 비무장지대 설치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주 내용은 군사분계선과 2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각각 2km씩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합의에는 이르렀지만 휴전이 성립되지 않아 비무장지대는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지금의 DMZ가 태어났습니다. 정전협정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조항에 의하면 DMZ는 임진강 하구에 세워져 있는 군사분계선 제0001호 표지판에서 동해안 동호리의 제12925 표지판까지입니다. DMZ의 길이가 155마일 약 248km로 알려져 있지만 정전협정에서 명시한 거리를 계산하면 148마일 약 238km입니다. 민간인 통제구역은 한국 정부가 DMZ 일대에서 원활한 군사작전과 보안 유지를 위해 설정한 민간인 출입 제한 구역입니다. 지역에 따라 DMZ 남방한 개선에서부터 5km 내지 20km의 민간인 통제구역이 설치됐습니다. DMZ와 민간인 통제구역은 한반도 전체 면적의 1.5%입니다. DMZ에서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시작된 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치열한 격전이 일어났었습니다. 정전협정이 논의되던 1952년과 1953년에는 협정 체결 전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지금의 DMZ 일대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전사했고 그곳에는 당시 전쟁에 사용됐던 무기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황폐했던 DMZ 일대는 인간의 발길이 끊어지며 자연 스스로 전쟁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정전협정 후 지자체와 환경단체들이 민간인 통제구역 주변에 대한 조사는 진행했지만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DMZ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DMZ에 대한 첫 조사는 2008년과 2009년 처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전 지역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제대로 된 조사는 국립생태원에서 2020년 진행했습니다. 국립생태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DMZ 일원에는 국내에 서식하는 전체 생물이만 6,814종 중 23.7%인 6,373종이 살고 있습니다. 식물은 1,935종 42.1%, 포유류는 47종 52.8%, 조류는 283종 51.9% 등이 DMZ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국립생태원의 연구 결과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42.7%인 102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생물 다양성이 뛰어난 지역임이 입증됐습니다. DMZ에서는 민간인 통제구역 이남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반달가슴곰과 사냥, 사약노루 등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천 DMZ 내에 있는 사미천 습지에서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두루미와 독수리가 월동을 위해 찾고 있습니다. DMZ가 생태적인 가치가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DMZ를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군사적인 대치 상황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문화재청, 국립환경과학원 등은 국방부와 UN 사령부의 승인을 얻어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2008년과 2009년 DMZ 서부와 중부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2010년도에 진행 예정이었던 동부지역 조사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민간인 통제구역에 대한 학술 조사는 1966년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미국 스미스소니언 연구소가 정부와 함께 민간인 통제구역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같은 해 8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태평양 과학회의에서 DMZ 보존을 위해 국립공원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1974년 문화공보부와 문화재관리국이 DMZ 인접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학술조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매년 꾸준히 민간인 통제구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생태원은 2015년 민간인 통제구역을
생태계 유형에 따라 동부해안, 동부산악, 중부산악, 서부평야, 서부임진강 하구 등 5개로 나눠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통제구역의 생태환경 자료 대부분은 2000년대에 조사하며 구축한 자료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과 이남의 접경지역들입니다. 강원도의 접경지역 5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연천군이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3대 보호지역,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중 하나인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생물권 보전지역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대상으로 1971년부터 유네스코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국내에서는 1982년 설악산이 처음으로 지정된 후 12곳이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연천군과 강원도 접경지역 5개군은 2019년 지정됐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연천군 평화누리길 일대를 중심으로 생태환경 모니터링을 한 결과 식물 462종, 조류 53종, 포유류 16종, 어류 22종, 저서성대형 무척 추동물 37종 등이 확인됐습니다. 이 중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된 수달과 삭, 새흘리기, 붉은배, 새매가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김포시와 파주시의 접경지역 일대도 물 다양성이 높은 곳입니다. 행정구역상 김포시에 들어가는 한강하구에는 수많은 철새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찾는 곳입니다. 한강하구를 찾는 제두루미, 큰기러기, 흰꼬리수리, 참매, 저어새, 노랑부리 저어새, 수리부엉이 등은 개체수가 적어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습니다. 한강 본류와 임진강이 만나는 곳에는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토종 돌고래, 상괭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유도는 2007년까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정부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저어새의 최대 서식지고 한강하구의 시암리습지는 국내 최대 모세달 군락지입니다. 파주시의 접경지역도 저어새, 흰꼬리수리, 두루미, 제두루미, 물수리, 독수리, 큰말똥가리, 큰기러기 등 멸종위기종이 찾고 있습니다. 임진강의 최대 퇴적지인 초평도는 환경 전문가들로부터 식물의 군집과 천위를 관찰하기 좋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초평도는 한때 사람이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기도 했지만 현재는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초평도는 하천습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사시나무와 갯벌들이 군락을 이룬 섬이지만 최근에는 아카시아, 버드나무, 미루나무 등도 군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통일마을과 해마루촌 등이 내륙 지역도 습지와 하천을 중심으로 생물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